여러분, 만약 제가 지금부터 말씀드릴 이 세 가지 음식을 계속 드신다면 여러분의 전립선은 심하게 부어올라서 결국에는 소변조차 제대로 보지 못하는 상황까지 갈 수 있습니다. 제가 35년 넘게 비뇨기과 전문의로 일하면서 수천 명의 환자분들을 봐왔는데요. 정말 안타깝게도 대부분의 분들이 이 세 가지 음식이 얼마나 위험한지 전혀 모르신 채 매일같이 드시고 계십니다. 저는 박재훈입니다. 서울에서 비뇨기과 의원을 운영하고 있고요. 제 평생을 남성 건강, 특히 전립선 질환 치료에 바쳐왔습니다. 오늘 이 영상을 끝까지 보시면 여러분은 정확히 어떤 음식을 피해야 하는지, 그리고 무엇을 대신 드셔야 하는지 명확하게 아시게 될 겁니다. 먼저 통계 하나 말씀드리겠습니다. 대한민국 50대 남성의 50%, 60대 남성의 60%, 70대 남성의 70%가 전립선 비대증으로 고생하고 계십니다. 밤에 화장실을 서너 번씩 가야 하고 소변 줄기는 약하고 다 봤다고 생각했는데 또 마려운 그 불편함. 여러분도 겪고 계시죠? 그런데 말입니다, 여러분. 많은 분들이 이게 나이 들면 당연한 거라고 생각하시는데 절대 그렇지 않습니다. 제가 진료실에서 만난 환자분들 중에는 70대, 80대인데도 전립선이 건강한 분들이 계십니다. 반대로 40대인데 벌써 심한 증상으로 고생하시는 분들도 있고요. 차이가 뭘까요? 바로 식습관입니다. 자, 그럼 본론으로 들어가겠습니다. 여러분의 전립선을 파괴하고 있는 첫 번째 음식부터 말씀드리겠습니다. 첫 번째는 바로 유제품입니다. 아니, 박 선생님, 우유가 몸에 좋다고 평생 들었는데 무슨 소리예요? 하실 거예요. 저도 이해합니다. 하지만 사실을 말씀드려야겠습니다. 우유, 치즈, 요거트 같은 모든 유제품에는 두 가지 큰 문제가 있습니다. 첫째, 호르몬입니다. 요즘 시중에 파는 우유 대부분은 공장식 축산에서 나옵니다. 젖소들은 계속 우유를 생산하기 위해 인공 호르몬을 투여받습니다. IGF-1이라는 성장 호르몬이 특히 문제인데요. 이 호르몬이 여러분 몸속에 들어가면 전립선 세포의 성장을 자극합니다. 세포가 빨리 자라고 전립선이 커지고 결국 요도를 압박하는 겁니다. 둘째, 염증입니다. 유제품에 들어있는 포화지방과 카제인 단백질은 우리 몸에 염증 반응을 일으킵니다. 특히 50대 이후 남성분들은 이 염증에 더 민감하게 반응하시거든요. 염증이 생기면 전립선이 부어오르고 부은 전립선은 요도를 압박해서 소변 보기가 힘들어지는 겁니다. 여기서 환자분들이 자주 물어보시는 질문 하나 답변 드리겠습니다. 그럼 그리스 요거트는요? 건강식품이라고 들었는데요. 죄송하지만 그리스 요거트도 마찬가지입니다. 유제품인 건 똑같거든요. 단백질이 더 많다고 해서 전립선에 덜 해로운 게 아닙니다. 오히려 농축된 만큼 호르몬과 염증 물질도 더 많이 들어 있습니다. 치즈는요? 네, 치즈도 빼셔야 합니다. 특히 가공 치즈는 더 위험합니다. 그럼 뭘 드셔야 하냐고요? 대안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아몬드 우유, 두유, 귀리 우유, 참깨 우유, 이런 식물성 우유로 바꾸세요. 처음엔 맛이 좀 다르게 느껴지실 수 있지만 일주일만 드시면 적응되십니다. 저희 환자분 중 한 분은 참깨 우유로 바꾸신 후 2주 만에 야간뇨가 확 줄었다고 하시더라고요. 두 번째 음식, 붉은 고기입니다. 소고기, 돼지고기 말씀드리는 겁니다. 박 선생님, 돼지고기도 붉은 고기예요? 네, 맞습니다. 많은 분들이 착각하시는데 돼지고기도 영양학적으로는 붉은 고기로 분류됩니다. 붉은 고기가 왜 문제일까요? 첫째, 포화지방이 엄청나게 많습니다. 이 포화지방이 몸속에서 아라키돈산이라는 물질로 변하는데 이게 강력한 염증 유발 물질입니다. 전립선은 염증에 매우 민감한 장기거든요. 둘째, 조리 방법의 문제입니다. 우리 한국 사람들 고기 구워 먹는 거 좋아하시죠? 삼겹살, 갈비, 불고기. 그런데 고온에서 굽거나 튀긴 고기에는 발암물질이 생깁니다. HCA와 PAH라는 물질들인데 전립선암 발병 위험을 높입니다. 실제로 제 진료실에 오신 환자분 중에 이런 분이 계셨습니다. 박모 씨, 63세, 퇴직하시고 매일 친구들이랑 고깃집 다니시는 게 낙이셨대요. 아침엔 고기국, 저녁엔 삼겹살, 그렇게 1년을 보내시더니 갑자기 소변이 안 나오셔서
응급실에 실려오셨습니다. 검사해보니 전립선이 정상의 3배 크기로 부어 있었어요. 그럼 고기를 아예 먹지 말라는 거예요? 아닙니다. 완전히 끊으실 필요는 없어요. 하지만 횟수를 줄이시고 종류를 바꾸셔야 합니다. 일주일에 한 번 정도만 드시고 대신 생선으로 바꾸세요. 특히 고등어, 삼치, 연어 같은 등푸른 생선이 좋습니다. 오메가3 지방산이 풍부해서 오히려 염증을 줄여줍니다. 닭고기도 괜찮은데 가능하면 유기농 닭을 선택하시고 껍질은 빼고 드세요. 세 번째 음식, 설탕과 정제 탄수화물입니다. 빵, 과자, 케이크, 탄산음료, 주스 이런 것들 말입니다. 에이, 박 선생님, 그런 거야. 건강에 안 좋은 거 다들 아는 거 아니에요? 맞습니다. 다들 아시는데 정작 전립선과 어떤 관계가 있는지는 잘 모르십니다. 설탕을 많이 드시면 혈당이 급격히 올라갑니다. 그럼 인슐린이 확 분비되죠. 이 인슐린이 문제입니다. 인슐린은 IGF-1이라는 성장 호르몬의 분비를 촉진시킵니다. 아까 우유에서도 나온 그 호르몬이요. 결과는 전립선 세포가 더 빨리 자랍니다. 게다가 설탕은 만성염증의 주범입니다. 몸속에 염증이 계속되면 전립선도 계속 부어있게 되고 증상은 점점 악화됩니다. 특히 조심하셔야 할 게 빵입니다. 저는 단 걸 안 먹는데요. 하시는 분들 아침에 식빵 드시죠? 점심에 샌드위치 드시죠? 그게 다 정제 탄수화물입니다. 몸속에서 설탕이랑 똑같이 작동합니다. 환자분들이 또 자주 물어보시는 게 그럼 어떻게 단 걸 바꿔요? 어디서 찾아요? 간단합니다. 과일로 바꾸세요. 사과, 배, 블루베리, 딸기. 자연의 단맛으로 충분히 만족하실 수 있습니다. 단, 과일 주스는 안 됩니다. 착즙하는 순간 섬유질은 다 없어지고 당만 남거든요. 빵 대신 통곡물로 바꾸세요. 현미밥, 귀리, 퀴노아. 처음엔 좀 거칠게 느껴지실 수 있지만 이게 진짜 건강한 탄수화물입니다. 자, 여기까지가 여러분이 반드시 피해야 할 세 가지입니다. 유제품, 붉은 고기, 설탕과 정제 탄수화물. 그럼 박 선생님, 뭘 먹고 살아요? 하실 거예요. 걱정 마세요. 이제부터 여러분이 적극적으로 드셔야 할 음식들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첫째, 토마토입니다. 그런데 여기 중요한 포인트가 있습니다. 생토마토가 아니라 익힌 토마토를 드세요. 왜요? 토마토의 핵심 성분인 라이코펜은 열을 가해야 우리 몸이 흡수하기 쉬운 형태로 바뀝니다. 토마토 소스, 토마토 수프, 토마토 볶음 이렇게 드시면 됩니다. 일주일에 3, 4번만 드셔도 전립선 건강에 큰 도움이 됩니다. 둘째, 십자화과 채소입니다. 브로콜리, 양배추, 케일, 무 이런 채소들에는 설포라판이라는 성분이 있는데 이게 염증을 줄이고 암세포 성장을 억제합니다. 한 환자분은 제 조언대로 매일 점심에 브로콜리 한 접시씩 드셨는데 한 달 후 검사에서 전립선 수치가 확 떨어졌습니다. 셋째, 호박씨와 참깨입니다. 호박씨에는 아연이 풍부한데 아연은 전립선 건강의 필수 미네랄입니다. 하루에 호박씨 한 줌이면 충분합니다. 참깨도 좋고요. 참기름으로 드셔도 됩니다. 넷째, 등푸른 생선입니다. 아까 말씀드린 고등어, 삼치, 연어 일주일에 이 3번만 드셔도 오메가3가 염증을 잡아줍니다. 다섯째, 녹차입니다. 녹차의 카테킨 성분은 강력한 항산화 물질입니다. 하루에 이 3잔만 드시면 됩니다. 자, 그럼 이제 실천 방법을 말씀드리겠습니다. 갑자기 모든 걸 바꾸려고 하시면 실패하십니다. 일주일 계획으로 천천히 바꿔보세요. 1, 2일째, 유제품부터 끊으세요. 우유 대신 아몬드 우유, 치즈 대신 두부. 3, 4일째, 붉은 고기 줄이세요. 삼겹살 대신 생선구이, 갈비 대신 닭가슴살. 5, 6일째, 빵과 과자 줄이세요. 식빵 대신 현미밥, 과자 대신 과일. 7일째, 좋은 음식 추가하세요. 토마토 요리, 브로콜리, 호박씨. 이렇게 일주일만 실천하시면 몸이 확실히 달라지는 걸 느끼실 겁니다. 근데 박 선생님, 제가 지금 탐스로신? 약 먹고 있는데 이렇게 식단 바꾸면 약 끊어도 돼요? 이 질문 정말 많이 받습니다. 절대 임의로 약을 끊으시면 안 됩니다. 반드시 담당 의사 선생님과 상의하세요. 식단 변화는
약을 보조하는 겁니다. 약효를 높여주고 장기적으로는 약을 줄일 수 있게 도와주는 거지 당장 대체하는 게 아닙니다. 실제로 제 환자분 중에 이런 케이스가 있었습니다. 김모 씨, 67세. 처음 오셨을 때 야간 요가 하룻밤에 5번, PSA 수치도 높았고 탐스로신을 복용 중이셨습니다. 제가 식단 조언을 드렸고 김 씨는 정말 철저하게 지키셨어요. 유제품 완전 끊으시고 고기는 일주일에 1번, 매일 토마토와 브로콜리. 3개월 후 재검사 결과 야간 요가 하룻밤에 1번으로 줄었습니다. PSA 수치도 정상 범위로 떨어졌고요. 6개월 후에는 담당 의사 선생님과 상의해서 약을 절반으로 줄였습니다. 1년 후, 지금은 약 없이도 일상생활이 가능하세요. 물론 식단은 계속 유지하고 계시고요. 그럼 이렇게 하면 수술을 안 해도 되나요? 솔직히 말씀드리겠습니다. 이미 전립선이 너무 많이 커져서 요도를 완전히 막고 있는 상태라면 식단만으로는 한계가 있습니다. 그런 경우는 수술이 필요할 수 있어요. 하지만 조기에 시작하시면 충분히 예방 가능합니다. 증상이 가볍거나 중간 정도라면 식단 조절로 악화를 막고 오히려 개선시킬 수 있습니다. 핵심은 지금 바로 시작하는 겁니다. 여러분, 전립선 건강은 삶의 질과 직결됩니다. 밤에 편히 주무시고 낮에 자유롭게 활동하고 여행도 마음 편히 다니시려면 건강한 전립선이 필수입니다. 제가 35년 넘게 환자분들을 보면서 깨달은 게 있습니다. 가장 효과적인 치료는 예방이고 가장 강력한 약은 음식이라는 겁니다. 오늘 제가 말씀드린 3가지만 기억하세요. 1. 유제품 끊기. 2. 붉은 고기 줄이기. 3. 설탕과 정제 탄수화물 피하기. 그리고 대신 드실 것들. 토마토, 브로콜리, 호박씨, 생선, 녹차. 오늘부터 시작하세요. 일주일 후면 몸이 달라지는 걸 느끼실 겁니다. 1달 후면 증상이 완화되실 거고요. 3개월 후면 주변 사람들이 여러분 보고 요즘 좋아 보인다고 말할 겁니다. 댓글로 여러분의 경험을 공유해 주세요. 저는 이 3가지 중에 뭘 가장 많이 먹고 있나요? 솔직하게 말씀해 주시면 제가 읽어보고 개별적으로 조언 드리겠습니다. 그리고 만약 여러분이 더 자세한 식단표를 원하신다면 댓글에 식단표 주세요 라고 써주세요. 제가 직접 만든 7일 전립선 건강 식단표를 보내드리겠습니다. 다음 영상에서는 전립선을 건강하게 만드는 5가지 운동에 대해 말씀드릴게요. 식단과 운동을 함께 하시면 효과가 배가 됩니다. 여러분의 건강한 노후를 위해 저 박재훈이 항상 함께 하겠습니다. 건강하세요, 여러분.